지속적인 학대, 왜 이 아이만? 저도 사실 이게 좀 궁금했던 게요. 창녕이나 천안 사건 모두 같이 자란 남매들이 있었잖아요. 그런데 학대받은 아이는 단 한 명이거든요. 가방에서 숨진 9살 아이는 체중이 23kg였던 반면에 같은 나이였던 우붓 형제는 40kg가 넘었다고 합니다. 근데 엄마는 우량하라고 SNS에 자랑까지 했다는데 왜 유독 숨진 아이만 학대를 한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. 네, 창녕 사건도 비슷하더라고요. 창녕 아동은 베란다를 통해서 옆집으로 넘어왔는데 도망간 게 아니고 라면부터 굉장히 급히 끓여 먹었다고 하더라고요. 예, 굉장히 많이 굶주린 상태였다고 하던데 또 역시 엄마 SNS를 보면 다른 형제들한테 또 되게 애틋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. 이건 무슨 심리일까요, 표창원 소장님? 안타깝고도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여기서 나타나는데요. 이 두 사례 모두 우리가 흔히 뭐 계모, 계부 얘기를 하잖아요. 그리고 특히 천안 사건 같은 경우는 같은 나이에 두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는 이 어머니가 낳은 아이고 한 아이는 아버지가 다른 어머니와 낳아서 합친 가정인데 다른 어머니에게서 난 아이만 이렇게 아주 심각한 학대를 받은 거고 자기가 낳은 아이는 너무 이렇게 과체중에 이를 정도 잘 먹인 이런 상태였고요. 창녕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 사례입니다. 그래서 이 혈육 기반의 너무 지나친 혈연주의가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이긴 한데요. 통계를 보면 그런데 아동학대의 88%는 친부모에게서 발생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계모, 계부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. 두 번째 문제가 이제 나이로 보면 창녕 사건의 경우 이제 나이잖아요. 이런 부분들이 가장 나이가 많은 아동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형태의 잘못된 육아 방식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고요.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차별이 오히려 또 하나의 학대 방법이라는 거예요. 다른 아이들은 일부러 예뻐해 줍니다. 그리고 미운 아이에게 봐라. 이 아이들은 이렇게 내가 예뻐하네. 너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말 안 듣고 혹은 뭐 다른 이유로 그 자체도 학대 행위가 되는 거죠. 이런 심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유독 여러 아이들이 다 학대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게만 집중적으로 학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다른 아이들도 학대를 당할 수 있다. 아이들을 좀 분리시킨다 그랬더니 이 부모들이 막 자해하고 막 투신 소동 벌이고 막 이랬었단 말이죠. 이건 무슨 심리입니까? 그분들이 그냥 뭐 사랑해갖고 아이들을 키우다가 어쩌다가 이제 한 대 때리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. 그러면 이 사람들의 폭력 범죄자로서의 성향은 그대로 유지돼서 이 아이를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분리하려고 한다. 자기한테 다른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상대가 예를 들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원이다 하면은 가서 완전히 깽판을 칩니다. 가서 칼부림하고 이게 저희가 지금 두 건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. 저희는 언론을 그렇죠. 통해서. 그런데 수만 건 지금 계속해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그 건들에 대해서 가서 대응할 때 와서 칼 갖고 우리 애 내놓으라고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. 정말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례를 제가 직접 이제 본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제가 하필이면 엄마를 먼저 본 거예요. 엄마가 아빠가 떠나고 20살짜리 엄마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그 애 없으면 못 산다. 왜 나한테 애를 떼어놓으려고 하느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서 경찰이 너무 윽박지르면서 정말 심하게 학대하지 않았냐고 막 얘기하길래 저는 처음에는 경찰이 너무한 줄 알았어요. 이제 증거를 제가 이제 보게 됐는데 그 집에 하루 머물게 된 친구가 자기 눈앞에서도 믿을 수 없는 학대가 고작 생후 11개월짜리한테 일어나다 보니까 그 소리를 녹음했는데 정말 1초도 쉬지 않고 폭행의 소리가. 다치는 대로 때리면서 정말 엄청난 소리로 때리면서 야 이런 식으로 막 욕을 하면서 때리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아이를 방금 전에 엄마의 그 모습과 이 증거의 모습 차이에 괴리가 너무 큰 상태에서 너무 충격을 받고 아이를 구조하러 갔거든요. 11개월인데 표정이 없어요. 그 어린이집 선생님이 애기가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웃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안고 그 아이를 쉼터에 데려다 주는데 쉼터에 갔더니 갑자기 오내잖아요. 보통 다 갑자기 구조가 되죠. 갑자기 구조가 되면 11개월짜리를 위한 아무 용품이 없습니다. 수건으로 머리를 계속 눕히고 나오는데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오늘 밤 저희가 또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자겠지? 그리고 이미 어린 시절에 당했으니까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 너무 크다 그런 생각했습니다.